안녕하세요. 인생지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 혼자보다 더 외로운 재혼 생활은 바로 그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에 들어 새로운 인연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지 누군가 곁에 있다는 물리적 위안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택은 오래도록 익숙했던 혼자만의 삶을 접고 또 다른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한다는 삶의 재도전입니다. 그 속에서 겪는 갈등과 후회, 그리고 조용한 깨달음은 단순히 재혼이라는 키워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때 외로움이 무서워 다시 손을 내밀었던 김순자 씨는 재혼이 곧 행복으로 이어지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여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어도 외로운 삶, 그것은 혼자보다 더 깊은 고독이었습니다. 생활 습관, 경제 문제, 자녀와의 거리감, 그리고 사소하지만 반복되는 일상의 마찰까지.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노년의 행복한 재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정말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만이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맞는 관계의 방식을 찾아가는 용기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여성의 재혼 경험을 넘어 노년기 삶의 선택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순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나만의 답을 찾아보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자보다 더 외로운 동행이었던 그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순자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15년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어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매주 영상통화로 손녀 소식을 들으며 그녀는 나름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때론 외롭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편하기도 해. 순자 씨는 종종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자신이 원할 때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스스로 정하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로 살아온 후에야 비로소 찾은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찾아오는 고독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배우 김혜자가 한 드라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복지관 요가 수업에서 순자 씨는 박형철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아들 가족과 함께 살다가 최근에 독립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형철 씨는 정년퇴직 전 은행 지점장으로 일했던 사람답게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보다 쓸쓸한 일이 없더라고요. 형철 씨가 순자 씨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가끔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던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순자 씨의 마음속에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났습니다. 나이 들어 다시 설레는 마음이 생기다니. 순자 씨는 딸에게 이런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국에 사는 딸은 처음엔 어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좋은 분 만나서 다시 행복하게 사시는 게 당연히 좋지요. 가수 이미자의 노래 눈물 젖은 두만강처럼 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오랜 외로움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을 건너 새로운 삶으로 가고 싶은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교제한 지 1년 형철 씨는 순자 씨에게 재혼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오래 사귀나요? 함께 살면서 남은 인생 의지하며 살아요. 순자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있었지만 갈등 끝에 다시 헤어진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익숙해진 혼자만의 생활을 포기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엄마, 진짜 결혼할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형철 아저씨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배우 신구가 한 예능에서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나이 들어 새 인연을 만드는 건 축복이지만 두 가족이 하나 되는 건 별개의 문제지. 순자 씨도 형철 씨의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철 씨는 자신의 아들 가족들이 이미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자식들 의견까지 물어가며 살 필요 있을까요? 우리 행복이 먼저예요. 결국 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족들과 친한 지인들만 초대해 작은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순자 씨의 새 출발을 축하하러 딸도 미국에서 잠시 귀국했습니다. 재혼 초기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엔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소리를 내요? 내가 잠을 못 자잖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생활 습관의 차이가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형철 씨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고, 순자 씨는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다가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습니다. 사소한 차이였지만 함께 살다 보니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작은 연금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생활했고, 형철 씨는 퇴직금과 연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를 반반 내기로 했지만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지자 금전적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더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 취미 생활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무엇보다 가장 큰 갈등은 가족 관계에서 비롯됐습니다. 형철 씨의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혼을 수용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우리 집에 잘 안 오시네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형철 씨가 순자 씨와의 시간을 보내느라 아들 가족을 덜 방문하게 되자 아들 부부는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누구의 집을 방문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이 먼저예요? 아니면 당신 딸네 집이 먼저예요? 배우 김영욱이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들어 재혼하면 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자식들 마음까지 편하게 할 순 없는 법이야. 순자 씨는 형철 씨의 가족과 자신의 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혼 생활 2년 차, 순자 씨와 형철 씨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서 실망감이 쌓여갔습니다. 당신은 왜 내 말은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래요? 오히려 당신이. 작은 오해가 큰 다툼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형철 씨는 은행에서 일할 때처럼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하길 원했고, 순자 씨는 좀 더 유연하게 생활하고 싶었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가 오히려 갈등을 키웠습니다. 특히 돈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형철 씨의 아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형철 씨는 순자 씨와 상의 없이 큰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순자 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우리 돈인데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결정한 거예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내 아들 돕는데 당신한테 허락받아야 해요? 가수 이은미가 노래 애인 있어요 왜에서 혼자라는 건 외롭지만 자유롭다는 거조라고 노래했던 가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살 때의 자유로움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한국에 잠시 방문했을 때 순자 씨는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그렇게 힘들면 다시 혼자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나이에 이혼하고 싶진 않아. 참고 살아야지. 순자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시작한 재혼이 오히려 더 깊은 고독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상황은 형철 씨의 건강 악화로 더 복잡해졌습니다. 형철 씨가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순자 씨는 병간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병원을 오가며 간호하는 일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시고 있을게요.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회복하세요. 형철 씨의 아들은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려 했지만 형철 씨는 순자 씨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철 씨의 며느리와 순자 씨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됐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신데 왜 자꾸 나서세요? 그 말에 순자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형철 씨의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배우 고두심이 드라마에서 했던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가족이란 건 피보다 진한 게 마음이라는 걸 나이 들어서야 깨닫네. 형철 씨가 퇴원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형철 씨는 자신의 건강을 핑계로 더 이상 순자 씨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 했고, 순자 씨는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당신이 좀 참으면 안 돼요? 내가 아픈 사람인데. 순자 씨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형철 씨를 돌보는데 집중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 서약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참고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순자 씨는 이제 복지관에 가는 것도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줄었습니다. 형철 씨의 건강을 핑계로 집에만 있게 되었고 그녀의 세상은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혼자 살 때는 몰랐던 같이 있어도 외로운 감정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병간호가 길어지면서 순자 씨의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 걷기도 힘들어졌지만 자신의 아픔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는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엄마, 내가 미국에서 와서 좀 돌봐드릴게요. 딸이 긴급히 한국으로 왔을 때 순자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 너무 슬퍼. 딸은 오랜만에 본 어머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독립적이었던 어머니가 이제는 지치고 우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형철 씨도 순자 씨의 입원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형철 씨는 다시 아들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고 그 사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퇴원 후 순자 씨는 형철 씨에게 솔직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잖아요. 순자의 말에 형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기대에 맞추려고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테지.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형철 씨는 병원에 있는 동안 아들 집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순자 씨와의 관계보다 아들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우 윤여정이 한 인터뷰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라고 했던 말이 순자 씨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행복을 위해 잠시 떨어져 지내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완전한 이별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가끔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거도 아니고 별거도 아닌 나이 든 두 사람만의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고 형철 씨는 아들 가족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부부였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고 가끔은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강제로 함께 있지 않아도 되니 만남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는데. 좋아요. 영화도 한 편 볼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함께 살면서 느꼈던 스트레스가 없어지자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수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에서 사랑은 이별 후에
더 깊어진다는 가사처럼 두 사람의 사랑은 다른 형태로 성숙해 갔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복지관 활동을 시작했고, 형철 씨는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독립된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외로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달라요. 이제 나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순자 씨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란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형철 씨의 건강도 차츰 좋아졌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형철 씨가 병원에 갈 때 동행했고, 형철 씨도 순자 씨의 무릎 통증이 심할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위급할 때는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딸과 아들 가족들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족 행사 때 누구를 먼저 방문할지에 대한 갈등도 사라졌고, 오히려 두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추석 함께 보내요. 형철 아저씨 가족도 초대했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바비큐 파티예요. 순자 어머니도 오시래요. 두 사람의 별거 생활은 오히려 두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배우 신구가 한 토크쇼에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가족이란 꼭 한 집에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관계지. 순자 씨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로 형철 씨와 재혼한 지 5년이 되었다. 처음 2년은 함께 살았고, 그 후 3년은 따로 살면서 만나고 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겐 이것이 가장 행복한 방식이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시작한 재혼이었지만 진정한 외로움 극복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나이 들어 깨달은 이 지혜가 더 일찍 왔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배움의 연속이니까. 오늘 저녁엔 형철 씨가 와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다. 가끔은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내일은 또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고, 이제 나는 혼자 있는 시간도 함께하는 시간도 모두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 순자 씨와 형철 씨의 이야기는 노년의 재혼이 반드시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가수 이문세의 나의 노래에서 인생은 멀고도 험한 여정이지만 그 길 위에서 만난 인연들이 우리를 지탱해준다는 가사처럼 순자 씨와 형철 씨는 서로에게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73세가 되었습니다. 5년 전 형철 씨와의 재혼, 그리고 별거 생활을 통해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 중에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순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외로움이 문제라면 결혼만이 해결책은 아니에요. 때로는 좋은 친구 관계, 취미 활동이 더 큰 위안이 될 수도 있어요. 순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관에서 노년의 관계 맺기라는 소규모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들과 경험을 나누며 노년기 삶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 생활 습관의 차이.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대화해보세요. 배우 김혜자가 한 강연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이 들수록 솔직해지는 게 중요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표현해야 합니다. 순자 씨는 이 말을 자주 인용하며 모임 참가자들에게 솔직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임을 통해 순자 씨는 자신만의 경험이 아니라 다양한 노년의 삶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혼자 살면서도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 동거를 선택한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노년 생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각자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한편 형철 씨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들 가족 근처에 살면서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은퇴자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그는 순자 씨와의 관계를 통해 소유가 아닌 존중의 사랑을 배웠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철 씨는 자신의 아들에게도 이런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관계가 위기를 맞았을 때 형철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고 이것이 그들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철 씨의 건강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정기적으로 전화해서 약 복용을 체크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내 건강을 챙겨주니까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럼요, 당신이 오래 살아야 내가 외롭지 않죠. 두 사람의 농담 속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딸은 이제 1년에 2번씩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손녀는 대학생이 되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할 때 서툰 한국말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할머니, 나 한국 가면 할머니랑 많이 놀 거예요. 순자 씨는 손녀의 서툰 한국어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손녀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순자 씨는 형철 씨에게도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한국에 왔는데 같이 저녁 먹을래요? 당신을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족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형철 씨의 손주들도 순자 씨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고 순자 씨의 손녀도 형철 씨를 한국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가수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에서 우리는 하나, 물방울 하나가 바다를 이루듯이라는 가사처럼 두 가족은 서로 다른 물줄기처럼 시작했지만 하나의 큰 강으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와 형철 씨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혜를 얻었습니다. 함께 살 때는 경제적 갈등이 많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재정을 완전히 분리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달 좀 빠듯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다음에 여유 생기면 갚아도 돼요. 두 사람은 금전 거래를 정확히 기록하고 서로 빌린 것은 반드시 갚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런 명확한 경계가 오히려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각자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서로에게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자신들이 떠난 후에도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배우 박근영이 한 드라마에서 말했던 것처럼 노년의 지혜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담담하게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이 두 사람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별거 생활 4년차에 접어들면서 순자 씨와 형철 씨는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만나는 시간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영화 볼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로 해요. 형철 씨는 순자 씨가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보려고 노력했고 순자 씨도 형철 씨의 취미인 바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세계를 인정하고 들어가 보려는 노력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통영, 강원도 등 국내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여행에서 두 사람은 잠시 동안 한 방을 쓰기도 했지만 여행이 끝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이 살면 싸우는데 여행은 왜 이렇게 즐거울까요? 짧은 시간이라 서로 최선을 다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이런 방식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수 조용필의 단발머리에서 사랑은 시간이 아닌 마음의 깊이라고 노래했듯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함께하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의 질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순자 씨와 형철 씨의 관계 방식은 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결혼했으면 같이 살아야지 뭐하러 따로 살아요? 그냥 이혼하지 그래요? 이런 질문에 순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해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배우 윤여정이 한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이 들면 남의 시선보다 내 행복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순자 씨와 형철 씨는 이제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사례는 복지관 모임에서 종종 논의되었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노인들에게 하나의 대안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커플은 순자 씨와 형철 씨처럼 함께하되 따로 사는 방식을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새로운 노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순자 씨는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들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을 넘어 사회적 의미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75세가 된 순자 씨와 78세가 된 형철 씨는 이제 더 먼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올 것이고 그때를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실버타운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같은 곳에 살되 다른 방을 쓰는 건 어떨까요? 두 사람은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원에 대한 정보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원했습니다. 우리처럼 사는 노인 부부가 많아지면 그런 형태의 실버타운도 생기지 않을까요? 가수 이적의 다행이다에서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일이라는 가사처럼 순자 씨와 형철 씨는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순자 씨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년의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재혼을 선택하곤 한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 극복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형철 씨와 나는 전통적인 부부의 모습과는 다르다. 우리는 함께 살지 않지만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맞는 방식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형철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특별해졌다. 내게 노년의 행복이란 이런 균형에서 오는 것이었다. 나이 들어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에도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노년의 삶의 정답은 없다. 다만 자신에게 정직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형태의 삶도 아름다울 수 있다. 배우 신구의 말처럼 인생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순자 씨와 형철 씨의 이야기는 노년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통념과 기대를 넘어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시작한 여정이 결국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혼자와 함께의 경계에서 순자 씨와 형철 씨는 자신들만의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